사랑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달력의 숫자가 6으로 바뀌기 무섭게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떠신가요? 네, 봄과 여름의 경계에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불리는데요. 뉴스 등에서 많이 듣던 단어이지만 막상 호국 보훈의 달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한다. 네, 그 공로를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대체 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 된 걸까요? 오늘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는 소식 전달에 앞서서 호국 보훈의 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6월에 의미 있는 날들은 언제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의 시작은 1952년에 군경 원호 강조 기간으로 당시 6.25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과 상위 군인을 돕기 위해 군경 원호 강조 기간이 6월로 정해졌는데 원호처 설립 이후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85년부터는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불리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1961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되면서 6월이 보훈의 달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6월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추모하고 있는데요. 6월, 지금 오늘이 6월 2일이죠. 네, 6월 1일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추모의 기간, 그리고 6월 11일부터 20일은 감사의 기간, 마지막으로 6월 21일부터 30일은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 보훈의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된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6월에는 의병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현충일과 6.25 전쟁, 그리고 제2연평해전의 날이 있습니다. 먼저 6월 1일은 의병의 날인데요. 네, 의병의 날인데요. 6월 1일 의병의 날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의 독립군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항한 의병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1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붉은 옷을 입고 외구에 맞서 싸운 곽재우 장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네. 6월 1일이 의병의 날로 지정된 것은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 음력 4월 22일, 네, 바로 양력 6월 1일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 기념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을 거치며 많은 희생과 아픔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 1956년 국가의 존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현충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현충일에는 조기를 개항하며 6.25 전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에, 모두 함께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한데요. 6월 25일, 네,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일로써 6월 25일은 잊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아픔이 시작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인 38선 전역을 불법 남침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해서요. 77만여 명이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이 되고, 네,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이 네, 1,000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전쟁의 상처는 컸습니다. 네, 사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죠. 네, 6월 25일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5일은 또한 제2연평, 6월 29일이죠. 네, 마지막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으로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근처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폭격으로부터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벌어진 해전이 바로 이 제2연평해전입니다. 당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고 선제 기습 폭격을 한 북한 경비정을 상대로 우리 해군은 약 30분간 치열한 교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안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활약은 2015년 영화 연평해전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1년도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 유공자를 기억하고 범국민적인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오전 9시 55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될 예정이고요. 6월 10일에는 제95주년 60만세운동 기념식이 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거행되며 6월 25일에는 6.25 전쟁 제71주년 행사가 부산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고통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긴 한 달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있기까지 많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며 국토 방위와 자주 국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이모저모 소식 전하기 전에 아주 잠깐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타로모모님 오늘도 들어오셨군요. 네, 다문화 이모 6월에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의미 잘 새기셨나요? 타로모모님도 잘 새기셨나요? 네. 코스모스 TV에서 오늘 전할 소식을 이제 1번부터 쭉 이렇게 안내해서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채팅창에 많은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문화 이모저모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여성 농업인의 일상과 농촌 적응기 등에 담긴 농촌에 대한 적응기 등이 담긴 생활수기를 공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로 다 5회째를 맞은 여성 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해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여성 농업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네, 올해 주제는요. 여성 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귀농, 청년 여성 농업인의 농업, 농촌 고군 분투기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다문화 여성의 농업, 농촌 이야기 등입니다. 네, 참가 대상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A4 용지 기준 3매 이상 또는 6매 이하로
특히 다문화 여성 농업인은 2매, 2매 이상 분량의 수기를 작성, 응모하시면 됩니다. 응모작 중에 시인과 소설가 등 전문 심사단이 심사하고 9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요, 농림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번호 02-3434-90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부산 동래구 다들 잘 아시나요? 네, 부산 동래구에서 다문화 가정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부산 동래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명륜동에 위치한 스포츠 라커룸에서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서요, 다문화 가정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다문화 가정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동래구 체육회 주관으로 다문화 가정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모집 대상은요, 55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요. 선착순 20명,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동래구 체육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다음에요, 신분증 등을 업로드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래구 체육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네,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청주 소식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생 생활 규정을 4개국어, 4개국어, 국어, 영어, 러시아 및 중국어, 베트남 등으로 번역해서 다문화 학생의 생활교육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학생 생활 규정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 교육지원청은 2020년 4월 1일 청주 지역 전체 학생 10만 8,933명의 약 2%, 2,096명을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학생 생활 규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 요약본을 제작하였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국어 학생 생활 규정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으로 나눠서 학교별로 중요한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한글로 요약하고 이를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4개국어로 번역하여 5월 중에 충북 전체 학교와 공유하였습니다. 네, 특히 다국어 학생 생활 규정의 제작은 전국 최초로 시도해 한국어 및 수업 지원 중심의 다문화 교육 사업이 생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네. 타로모모님 또 한 말씀 남겨주셨네요. 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토크보이스님도 타로모모님의 내용에 동의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구 수성구는 6월 1일 결혼 이주 여성과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국어로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0년 12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856세대로 연도별 지방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요. 2018년은 1387건 5억 8,900만 원, 그리고 2019년은 1390건 6억 7,200만 원, 그리고 2020년 1431건
8억 2천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는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고, 지방세의 종류, 납부 방법, 미납부 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 그리고 납부 기한, 자동차 등록 및 말소 등록 말소 시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서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한국어로 제작되었고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세무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자는 6월 초부터 구청 민원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외국인 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소식도 전해드려 볼까요? 정말 따뜻한 소식입니다. 네. 다문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휠체어 전달식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는데요.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는 27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곳 강당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최수정 센터장의 휠체어 행복나눔센터에서 기증한 전동 휠체어 2대와 수동 휠체어 4대 포함해서 총 6대를 코로나 시대에 거동이 불편하나 휠체어 구매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었던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날 증정식에는요, 최수정 중앙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장은 최수정 센터장께서 저희 보장구 센터에서 지금까지 많은 단체에 휠체어 증정과 무상수리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하였고요. 다문화 가정의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증정 사업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번에 전동 휠체어를 기증받게 된 김연정 대학생은 올해 대학에 입학해서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외출이나 등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 고민거리가 해결됐다면서 전동 휠체어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장소에 갈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2020년 6월에 개소한 중앙보훈병원의 보장구센터는요, 휠체어 행복나눔센터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했던 휠체어 중에서 5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휠체어를 기증받았고, 보장구센터에서 수리해서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 기부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휠체어 행복나눔 사업 및 기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5월 27일 진행되었던 휠체어 증정식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레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상이 나올까요? 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김현정 학생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서 이렇게 이번에 기증받은 전동 휠체어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그리고 저희 또 즐거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역시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한 다문화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으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는 우리 가족 파워업! 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되었습니다. 5월 29일 오후 2시에 제14회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는 전체 3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부는 반가워요. 2부는 우리 가족 파워업! 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다음에 또 만나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사전 준비물은 미리 택배로 발송이 되었고요. 택배로 발송이 되었고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의 다화봉사단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가족 캠프가 참여가 어려운 가족들에는 지원도 하는 함께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1부 반가워요에서는요. 국민들의 참가자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다문화 장애인협회 니시카이 교코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손병호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네, 다문화 장애인협회 니시카이 교코 회장님은 인사 말씀을 통해서 2004년부터 시작했던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가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캠프 언제 하나요? 라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오프라인으로 가족 캠프는 진행할 수 없지만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제14회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 우리 가족 파워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한 이번 캠프에는 오프라인 가족 캠프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가정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가족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즐겼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손병호 이사장님께서는요. 격려사를 통해서 그 격려사 이전에 앞서 먼저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습니다. 네, 손 이사장님 이렇게 줌으로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면 매년 바닷가, 롯데월드 등 야외 장소에서 다문화 장애인 캠프를 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대전염병으로 야외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다문화인들은 사회의 숨은 공인입니다. 또한 다문화 장애인인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희망을 주는 주인공입니다.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장애인들이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 더 큰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신 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림으로써 다문화 장애인협회와 더불어 다화봉사단 단원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우리 가족 파워업,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캠프가 진행되었던 날 생일을 맞이했던 참가자가 있었는데요. 또 생일 축하도 함께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가족 파워업! 이란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각 가정에 보내드렸던 선물 박스 개봉을 시작으로 과자 타임, 레크레이션, 가족 그리기, OX 퀴즈, 댄스 타임, 추억 만들기, 조명 만들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각 가정에 미리 보내드렸던 선물 박스 안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준비물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무드 등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정말 다들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문화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장애인 가정을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문화 장애인 가족 캠프 우리 가족 파워업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봉사에 동참해준 다화봉사단 단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장애인 여러분들의 건강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와 다문화 장애인협회에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6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질 것만 같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늘 저희 애청자이시죠. 잘한다님께서 정말 뜻깊은 행사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시원한 바다에서 캠프가 진행되기를 바랄게요. 라고 잘한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잘한다님 다음에 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는 좋아요 2번씩 3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